안녕하세요.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혹시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브레이크 성능 좋습니까? 나쁩니까? 혹시 브레이크가 잘 안 넣는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개조한 또는 투피스톤, 4피스톤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서 장착해서 사용하는데 만족스럽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제동 성능 때문에 혹시나 사고 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운전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동차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진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 자동차는 브레이크도 많이 밀립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엔진을 보면서 어떻게 브레이크가 밀리는지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반문하십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 제동력에 문제가 있다 또는 브레이크를 밟는데 딱딱하다, 많은 힘을 써야 브레이크가 듣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실제로는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인지 이름은 없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관련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10만 넘어선 이후로 브레이크가 다른 차들보다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더 세게 눌러야 어느 정도 잡히는 느낌이랄까? 공업사 가보니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굳이 불편하면 브레이크 액이랑 캘리퍼, 패드, 라이닝 다 교체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짝 다 해서 26만원 정도라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있어요. 브레이크 계통이라서 혹시 몰라서 갈까 생각 중인데 그래요. 교환하시면 또 후회할 겁니다. 차량은 1세대입니다. 혹시 정직하고 정비 잘하는 카센터 있으면 소개시켜 주셔요. 경기도 남양주나 전라도 광주 쪽으로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두 지역을 찾았을까? 극과 극 아닙니까? 남쪽에 있는 광주하고 남양주니까 이분한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좀 뭐하고, 왜냐면 네이버 지식인에서요 여러분들 혹시나 어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령 경기도 남양주나 또는 전라도 광주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어디로 가세요 라고 소개를 하는 순간 광고 행위 글로 단속이 됩니다. 네이버로부터 광고 글을 써 주었다고 제재를 가합니다. 일주일간 체벌을 내립니다. 그 체벌이 뭐냐?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네이버라는 것은 자기들이 광고료비를 받고 광고를 수주해서 홍보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암거래처럼 서로 안다고 소개시켜주는 행위를 하면 광고하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광고를 위해서 우리가 소개를 해주는 서로 아름아름 내가 A라는 사람한테 B 업체를 가봐라, C 업체를 가봐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혹시 질문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암암리에 자기 메일이나 연락처를 남겨놓으시고 소개를 받도록 하십시오. 지금처럼 비공개로 해놓은 상태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쪽지를 보낼 수도 없고요. 전화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 권영호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질문을 할 경우는 어디를 소개시켜달라, 잘하는 곳을 소개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브레이크와 엔진, 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들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배관의 구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엔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엔진입니다.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공, 이 진공도가 하이드로백에 작용합니다.
진공 부스터라고 합니다. 진공 이 부스터입니다. 엔진에서 빨아들이는 진공에 의해서 내가 밟는 브레이크의 힘을 얘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 배력 장치라고도 하고요. 이거에 의해서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하는 유압을 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성능이 좋으면 제동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엔진의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브레이크가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를 바꾼다, 마스터 실린더를 바꾼다, 또 휠 실린더를 바꾼다, 그리고 뭐 라이닝을 바꾼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손댄다 등등등 이렇게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이 나쁠 경우에 많은 분들은 브레이크만을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내용을 이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입니다. 여기가 엔진이고요.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공이 발생합니다. 진공이 이 호스를 타고 이쪽으로 여기 보이십니까? 정비사들이 말하기를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이드로백이 아니고 백큐um 부스터입니다. 진공 부스터라고 합니다. 진공 부스터에서 당기는 힘이 강하면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바퀴 속에 있는 거 이거 이런 거를 바꾼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엔진의 정비를 해주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엔진 성능이 나쁘면 곧 제동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매번 브레이크에 관련된 것만 정비를 하고 있고 엔진에 의해서 제동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하는 과정 중에 항상 엔진 데이터 값을 보면서 이 차는 브레이크도 밀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못 믿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자동차의 엔진 소음을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배기구에서 배기 파열음이 발생하는 것까지 들립니다. 현재 무엇 때문에 그런가? 원영우 TV 채널을 잘 이용해 주셨고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냉각수였죠. 냉각수의 비중이 맞아야 되겠다, 폐하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일의 점도가 잘 맞아야 된다. 오일 점도가 잘 맞으면 발생하는 것이 뭡니까? 진공도입니다. 엔진의 진공도가 높아져야 제동력이 약한 힘으로도 작은 힘으로 밟아도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이 있다면 내 자동차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공도가 약해졌구나. 그 진공도가 약해진 이유는 엔진 오일이구나 이거죠. 그래서 무심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사용했던 OW30 또 10W30 이러지 않습니까? 점도가 있는데요. 이런 점도의 오일 또는 40짜리도 있고요, 50짜리도 있고요, 최근에는 20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오일들이 내 자동차의 브레이크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안 됐다고 하실 경우에 무엇 때문에 오일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자동차에는 밸브 개폐식이 선도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정상적인 자동차의 밸브 개폐식이 선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전에 보여드릴 것 중에서 빨갛게 표시한 곳, 이 구간이 흡입 행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구간이 압축 행정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때와 이게 정상일 때입니다. 곧 엔진 오일이 정상일 때,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대부분이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엔진의 성능이 나쁠 때를 여기서 지금 색깔로 바꿔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빨간 거의 그 압축 구간보다 지금의 압축 구간이 짧아졌죠. 구간 비교가 됩니까? 파란 색깔일 때의 압축 구간과 분홍색일 때의 압축 구간이 달라졌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달라지고요. 또 여기도 달라집니다. 이 구간은 뭐라고 하느냐? 동력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힘도 없어지는 겁니다. 엔진 오일이 나쁘면, 엔진 오일 점도가 맞지 않으면 엔진 오일 교환 시기를 늦춰주면, 예를 들어서 5,000km마다 교환해야 할 오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10,000km의 오일 교환을 하면 핑크색의 구간처럼 밸브의 개폐시기 선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밸브 개폐시기 선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아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가는 구간이 흡입 매뉴얼드입니다. 서지탱크라고도 하고요. 쪽이 흡입 매뉴얼드고 이 원으로 된 부분이 서지탱크인데요. 서지탱크에 오염이 되거나 이 트로틀 바디가 오염됩니다. 오염되다는 얘기는요, 압축할 때 밸브가 떠가지고 이쪽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는 들어가지만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밀 때 떠있는 밸브의 틈을 이용해서 역류한 겁니다. 이 내부가 오염이 된 것이고요. 오염이 된 여파가 트로틀 밸브 있는 데까지 밀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엔진룸을 열어보시면 주름관이 있을 거고요. 에어 클리너가 있죠. 여기에 AFS라는 공기량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공기량 센서를 중심으로 이 고무 부분을 탈거를 하고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까맣게 떡이 되어 있거나 덕지덕지 뭐가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내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비정상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브레이크가 밀렸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어디 가서 진단해 봤죠? 바꾸라고 그랬죠? 브레이크 액이랑 캘리퍼 패드, 라이닝 다 교체해 보라고 하는데 캘리퍼 하나에 한 15만원, 20만원 갈 겁니다. 패드야 5만원, 10만원 뭐 차종에 따라서 다니까요. 라이닝 이건 뒤쪽인데 1세대든 2세대든 요즘 자동차는 대부분이 뒤에도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손바닥만한 패드로 되어 있고요. 라이닝이랑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럼 내부에서 유압이 작용을 해서 이쪽으로 밀어내고 저쪽으로 밀어내고 내부에서 확장식 벌어지는 걸 라이닝이라고 그러고요. 패드라는 거는 회전하는 디스크가 있고요. 디스크의 양쪽에서 손바닥만한 것 두 쪽이 눌러주죠. 그걸 캘리퍼라고 합니다. 캘리퍼 속에 들어가는 패드, 브레이크는 주로 패드, 요즘 자동차는 뒷브레이크도 패드지만 조금 오래된 자동차들은 뒤에 라이닝이 더 있는데요. 얘들을 아무리 바꿔도요, 진공 배력 장치, 진공 부스터 그거의 힘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브레이크 장치를 싹 바꿨어요. 그리고도 제동력이 모자라서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찾아온 분이 절 찾아오시면 엔진 쪽으로 정비를 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은 단골업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면 브레이크 계통을 다 바꿀 것입니다. 낭비가 아닐지언정 66만원이 아니라 6,600원을 들여서 브레이크 계통을 싹 교환한다 하여도 낭비를 할 것입니다. 어떤 분께서요, 2개의 피스톤이 들어있는 캘리퍼를 사용하다가 4개 자리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제동력이 모자라서요, 저한테 찾아오게 된 거는 엔진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스캐너로 엔진 데이터 값을 보니 브레이크까지도 엄청나게 밀렸는데 어떻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브레이크를요 2개 피스톤에서 4피스톤으로 개조를 했는데 아직도 브레이크는 마음에 안 듭니다. 엔진 때문에 제동력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길래 엔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괜히 돈 썼네요. 그러더군요.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짜리가 되든지 간에 제대로 쓰시라는 겁니다. 추측 정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권영호TV 시청자 여러분은 부디 추측 정비로 인해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길 바라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 성능은 언제든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권영호하고 상담하십시오. 저한테 제 홈페이지 오셔서 질문을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질문을 주실 때는요,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요, 질문한 다음에 저한테 메시지를 주십시오. 제가 질문했다라고 비록 비공개로 질문을 하실 망정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그러면 답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여러분들의 자동차 성능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 홈페이지에서 질문을 주셨을 경우는 제가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지식인에서 주시는 질문은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알 수도 없고요. 전화번호는 더 모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쪽지라 보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쪽지도 보낼 수 없도록 아이들을 숨겨놓습니다. 쪽지를 보내서 그 정비는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도와드리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요즘 정보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숨기지 않습니다. 비공개, 뭐 때문에 비공개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비공개로 할 게 있습니까? 혹시나 저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쪽지 주십시오 한다든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한다든가 이렇게 글을 남겼으면 좋은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주신 질문이 아니지만 66만원을 낭비할 것 대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시청자님 모두가 알뜰한 자동차 관리, 특별한 게 아니죠. 추적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알뜰한 자동차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다 함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느 분께서 지금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전화를 주셨습니다. 냉각수 비중 조절해 줍니까? 라고 하시던데 쉽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냉각수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간단하게 그 비중 조절 약을 넣어서 해주는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계시다면 비중 조절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비용도 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권영호TV의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오늘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행운의 시간, 행복한 시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엔진의 성능에 의해서 진공도가 발생하는데 진공도가 좋아지고 약해지고 하는 건데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고요.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이지입니다. 이렇게 백큐움 게이지를 이용해서 엔진의 진공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스캔 데이터를 볼 줄 모를 경우입니다. 진공계가 있다면 진공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엔진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시고요. 진공도가 정상보다 낮아졌으면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이 떨어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자 여러분께서 엔진 데이터를 통해서 진단하는 기술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먼 곳에서 한 235km 지점에서 오셨는데 조재현 선생님보다 더 한 분이 계십니다. 보이십니까?